안녕하세요. 365 바로경리입니다. 자, 이 분당구 정자동인데요. 상록마을 32평형 아파트 경매건입니다. 경매 물건이고요. 자, 요 물건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분당이 최근에 얼마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는지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물건입니다. 32평형, 전용 25.7평 국민평형이고요. 요거 올해 5월 14일 날 경매 기입 등기가 되었어요. 5월 30일 전후에 감정평가된 금액이 14억 5,300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성남지원에서 1월 5일 날 진행하는 사건이고요. 입찰 보전금은 1억 4,53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갖춰서 법원에서 이제 입찰하면 되는 물건입니다. 자, 요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매매가 변동지수거든요. 한국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고시한 정확한 내용입니다. 올해 3월 달부터 서울 매월 꾸준한 상승을 보이는 그래프를 보이죠. 그죠? 그리고 밑에 아래쪽이 노란색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3월 달부터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감정평가가 5월 말이 되었죠. 그죠? 이때 시점에 감정평가가 된 겁니다. 평가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 10월 달, 2025년 10월 달 매매가 변동지수입니다.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성동구하고 광진구입니다. 성동, 광진. 9월 달에는 성동, 송파였습니다. 9월 달에는 마포, 용산, 서초, 강남, 송파, 동작, 그리고 송파, 강동까지만 붉은색이었는 0.5% 이상 상승이 나왔었는데 10월 달에는 은평, 성북, 동대문, 강서, 구로까지도 이렇게 0.5% 이상이 0.5% 초과 이상으로 매매가 상승했던 게 여실히 드러나는 표식이고요. 저희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권에 10월 달에 가장 많이 오른 데가 분당입니다. 분당, 과천, 분당. 과천이야 거래량 워낙에 적었지만 그렇지만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했던 모습이고요. 이 분당구도 또한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지금은 9월 달이 없었던 10월 달이가 지금 여기 보시면 구리도 0.25%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광주, 그리고 여기가 화성 동탄입니다. 동탄. 이 일대가 9월 달에 없었던 0.25% 이상이 상승했던 부분을 지금 가격이 상승했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5월 달에 평가되고 평가 금액이 14억 5천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매매가가 호가가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매매 호가를 보실게요. 자, 32평이고요. 실거래 그냥 바로 볼게요. 어차피 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점고점을 벌써 넘었었고요. 이게 급격하게 올해 접어들면서 급격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올 초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거래 가격이 지금 8월달, 10월달에 한 건씩 거래가 있었는데 18억을 지금 2층 물건인데 18억을 넘겨버렸습니다. 감정평가 시점 언제입니까? 이거 5월달이래요. 5월달. 이때 시점에 평가가 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14억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14억대로 되었는데 이러다가 8월달, 9월달, 10월달 접어들면서 가격이 거의 한 3억 이상, 4억 가까이 가격이 올라버렸습니다. 그게 이 감정평가 금액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요거를 실거래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두고 이 물건을 입찰을 준비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당연 다른 권리상의 문제가 없으면 이번 차에 반드시 낙찰이 될 물건이고요.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바로 근처이면서 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본사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네이버 본사 바로 옆에 있으면서 지하철역은 미금역하고 정자역하고 거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요 도보 한 15분 정도는 걸어야 됩니다. 도보 한 15분 정도는 걸어야 되는 요 위치, 탄천변 좌측, 뭐 내려올 때는 뭐 우측이고 올라갈 때는 좌측이라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초등학교, 중학교 바로 근처에 있으면 요 상록마을이 분당이 시범지구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분당에 4개의 시범지구가 통합 재건축 시범지구가 분당 야탑에 있는 목련마을의 영상도 만들어 놨습니다. 목련마을 빌라. 그리고 순회역에 있는 여기 양지마을, 예. 그리고 다른 2군데 하고 해가지고 그게 됐어요. 지정이 되면서 가격이 아주 가파른 분당도 이제 재개발에 대한 부분,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붉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당에 있어서 요 정자역에 있는 너티마을에 요거 니모델링 아파트입니다. 니모델링 아파트, 너티마을 공무원 아파트인데 이 니모델링 아파트 35평형 22억에 니모델링 아파트 일반 분양물을 부장했는데 경쟁률이 약 40대 1로 부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분당이 아주 가격대가 지금 팍팍 치고 오르고 있죠.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상록마을 이 아파트 33평형 404동 10층 4호 물건 13층 중에 10층 물건이 지금 경매가 나온 겁니다. 자, 이 물건 단지련 사진 감정평가 하신 분들께서 찍어 놓은 사진인데요. 남향 바라보고 있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죠. 분당 일대가 이제 전부 다 재건축을 진행합니다. 일산이 재건축은 안 되고 분당이 재건축되는 이유는 시세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주변 시세가 받쳐주지 않으면 재건축의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분당은 뭐 경기도 권역에서는 과천 분당이 뭐 최고입니다.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분들이 다 아시죠. 지분율이 좋으면 재건축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리모델링이 될 겁니다. 자, 요 평면도는 요거로 대체를 했네요. 투베이 구조의 방색의 욕실 2개 구조, 전형적인 예전에 딱 30년 전에 지어졌던 딱 그 구조의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게 복도식이 아니고 30평은 계단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 그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요. 이 아파트가 95년도 준공 떨어졌으니까 이제 딱 30년 됐죠. 딱 30년 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가격대가 엄청 올랐습니다. 자, 지금 임차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차인이 있으시면서 임차인은 대항력은 없네요.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이 존재하고 계시고 명도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 채무 금액 자체는 그다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보니까 건지당 건자 4개가 있지만 건지당 총 채무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근데 경매를 청구한 사람은 강제경매 청구를 한 겁니다. 강제경매. 금전 차용에 의해 가지고 강제경매 청구에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지금 건재당 건은 다 합하면 약 한 1억 2천, 총부채가 한 2억 한 4, 5천 정도 되네, 그죠? 총부채가 2억 4, 5천 되는데 개인 채권 채무 관계에 의해 가지고 강제경매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대수는 568세대네요. 568세대 주삼에서는 463입니다. 30년 되었고 재건축 이제 진행해야죠. 자, 용적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네요. 네이버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지 정보에서 보면요. 용적률 182%입니다. 분당에서 182%면 사실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용적률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200%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발표되었던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목련마을 같은 경우는 용적률 280%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100% 용적률이 더 늘어나면은 충분히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나오겠죠, 그죠? 워낙에 가격대 자체도 센 데가 분당이니까요. 100%의 용적률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성도 충분히 있다. 지금 호가 나와 있는 물건은 106제곱이 매매 형식으로 보면은 중간층이 19억 8천에 20억 3천, 21억. 지금 매물 나와 있는 물건들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중개거래를 하게 되면은 실입주를 해야 됩니다. 실입주를 해야 되는 물건인데 경매는 내가 낙찰을 받아도 대출을 받지 않으면 경매를 입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자금 증명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 절차가 아주 간소합니다. 이거는 민사집행법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토지거래 허가에 예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지 않으면 입주하지 않고 전세도 넣을 수 있고 그 이야기는 곧 갭투자가 가능하다. 부유하신 분이 30년 된 아파트에 나 굳이 그 낡은 아파트에 녹물 나온 아파트 들어가 살기 싫어. 그러신 분들은 있는 현금으로 잔금을 납부하고 전세를 넣을 수가 있는 게 경매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특성입니다, 여러분. 실거래 신고는 조금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17억 이상 18억의 실거래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이 이번 평가 금액인 14억 5천보다는 약 3억 5천 이상이 실거래가 더 올랐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 차에 당연히 낙찰이 될 물건이죠. 세밀한 더 권리 분석은 해야 되고요. 임차인 명도 관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경매 공매 실무를 하는 사무장이기 때문에 실제 부딪히는 일을 하는 사무장의 입장에서 이 영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매 공매에 있어서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 연락을 주시거든요. 주시면 이제 수임을 받아서 수임 계약을 합니다. 이 수임 계약금은 여러분 한 건 낙찰받을 때까지 유효한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 조사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다 면밀하게 해서 기본적인 법률 권리 분석을 하고 입찰해서 명도까지 완료해주는 실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무장입니다. 영상 내용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파트 재건축 물건도 관심 있게들 보시지만 요즘 재개발 물건들요. 재개발 물건에 관심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를 더 이상 투자를 하고자 하니 규제지역에 조정지역을 해서 취득세도 중과가 되고 또한 중개로 허가받기 자체도 너무나 어렵고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요. 대신에 이 재개발 물건은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기고 갭투자가 가능해요. 큰 금액이 아닌 2, 3억대의 소액을 가지고도 재개발 수택이나 성남 재개발료 그리고 하남 요런 지역에 그리고 인도원 쪽 그런 쪽에 내 돈 한 3억 정도 전후를 가지고도 갭투자가 재개발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단계별로 가격대는 물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노량진 같은 경우는 피만 10억이 넘습니다. 뭐 10억도 넘어요. 이러한 지역도 있지만 조금 더 저렴한 돈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 그러니까 경매에 대한 부분 영상을 잘 참고하시고요. 내가 정말 재개발 물건에 관심이 있다. 그런데 재개발 물건은 조합원지 양도라든지 이 사람이 다물건자 그리고 사업 시행 단계에 따라 가지고 정상적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게 재개발 물건이거든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께서는 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수임 받아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당 상록마을 아파트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